붉은 평원이라 불리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오래전 자본가 귀족과 노동자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모두가 평등하다는 새로운 이념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았고 생산시설과 땅은 모두 공동의 자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체제를 평균의 나라라고 불렀다. 어느 날 평원의 작은 마을에서 자르라는 청년이 태어났다. 자르는 호기심이 많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살았고 학교 또한 무료였다. 병원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마을의 아이들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교실에서 같은 책으로 공부했다. 이곳의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자르가 묻자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우리 집이 가난하든 부자였든 이 나라에서는 출발선이 같다. 너는 누구와도 동등하게 도전할 수 있다. 자르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고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했고 모든 사람은 배급소에서 일정량의 식료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르는 이 체제의 다른 얼굴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동차 공장에 배치되었다. 공장은 국가 소유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일의 강도는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그만큼 혁신도 느렸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르는 같은 조의 동료 라일에게 물었다. 라일, 우리 공장은 왜 20년째 같은 모델만 만들죠? 라일은 어깨를 으쓱했다. 바꿀 이유가 없지. 어차피 공장이 벌어들이는 건 모두 공동재산이고 우린 월급이 똑같잖아. 열심히 해도 보상이 같다면 굳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자르는 마음이 답답해졌다.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그저 수평을 유지하는 것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공동 소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생산량과 직업 배치를 철저히 계획했다. 부족한 것은 국가 계획 문제로 인해 해결이 늦었고 지나친 감시가 일상화되었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자르는 어느 날 정부 관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너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해야 한다. 내 개인의 꿈이나 계획보다 공동체의 균형이 우선이야. 그 말은 평등이라는 이상 뒤에 숨겨진 무게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평원의 사람들은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기본이 보장되는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르의 마음은 흔들렸다. 평등이란 누군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그는 생각했다. 어느 겨울 배급소 앞에서 노인이 중얼거렸다. 이 나라는 굶주림을 막았지만 마음의 욕구까지 만족시키진 못했지. 자르는 그 말에 강하게 공감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줄었지만 기회와 자유의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다. 그러던 어느 날 자르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한 제도에 참여했다. 국민이 공동체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검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개인 창작과 기술 개발을 허용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제안했다. 몇 달 뒤 그는 회신을 받았다. 자르 시민의 제안은 전체주의적 균형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보류합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자르는 깨달았다. 이 나라가 가진 장점 평등, 안전, 기본 생계 보장이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자유와 꿈을 억제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가 바라본 장점 또한 분명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단적 계층, 격차, 빈곤층의 고통, 경쟁의 스트레스는 이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을 걱정하지 않았고 사회적 안전망은 튼튼했다. 자르는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기록했다. 공산주의는 평등의 따뜻함과 자유의 부족을 동시에 가진 체제다. 누구나 굶지 않지만 누구도 크게 날아오르기 어렵다. 모두가 같은 집에 살지만 자신만의 방은 없다. 그 문장을 남긴 후 자르는 새로운 길을 택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모임을 조직했다.
이 나라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가 태어난 이 땅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배움의 실험장이었다. 붉은 평원은 오늘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다. 평등과 자유, 안정과 꿈.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